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생명과학 10생입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잘 알고 있듯이 백지복습입니다. 백지에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개념을 잘 떠올릴 수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생은 고등학교 생명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영상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고등학교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백지 공부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한 내용 중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물, 무생물이라고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6개의 특성을 기준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입니다.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요. 벽돌담을 생각해 보시면 벽돌이라는 기본 단위가 모여서 벽돌담을 이루고 이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포도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자 세포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이라는 뜻은 이전에 라는 의미로 핵 이전에, 즉 핵이 없는 세포를 의미하고 진핵은 핵이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단세포와 다세포로도 세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핵세포를 가지는 생물체는 세균이 대표적이고 진핵세포를 갖는 생물은 동물, 식물, 그리고 아메바와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생물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명체의 경우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 기관이 모여 하나의 개체가 되는 구성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의 특성은 물질 대사를 한다입니다.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서 반드시 효소가 사용되고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질 대사의 예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으며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백질 합성, 광합성, 요소 합성 등이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동화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포호흡, 소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의 특성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예가 있고 항상성이란 항상 일정한 체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생물의 특성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발생이란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생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생물의 특성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뉘는데 유성생식은 세균처럼 단세포 생물체가 이분법으로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고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전은 부모가 가진 유전 형질을 자손이 물려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생물의 특징은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와 같이 생물이 특정 환경에 맞추어 몸의 형태나 생활 습성이 바뀌는 현상을 적응과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전자의 구성이 변하는 게 적응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6가지 생물의 특성 중 1번부터 4번까지를 개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인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하고 5번과 6번을 종족을 보존하는 데 관여하는 특성으로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생물의 특성이 끝났고 다음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어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종류로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핵산, DNA와 RNA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감염시키는 숙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박테리오파지가 있습니다. 문제에 흔히 등장하는 박테리오파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물적 특성으로는 바이러스의 핵산과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와 적응과 진화 그리고 유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 반드시 숙주에 기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킹5의 화성 탐사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생면 현상의 특성 중 물질 대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총 3가지의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은 장치를 만들고 물질 추적에 이용되는 방사성 기체를 넣어줍니다.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추어 줍니다. 만약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기체를 제거하고 화성 토양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토양에 생성된 유기물이 연소하여 방사성 탄소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것이고 방사능 검출기에 검출이 될 것입니다. 실험 결과 방사능 기체가 검출이 되지 않았고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방사성 영양분을 넣어주고 방사능 검출기를 설치합니다. 만약 화성 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방사성 이산화탄소가 검출될 것입니다. 실험 결과 방사능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영양물질을 넣어주고 세포호흡을 진행시킵니다. 방사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실험으로 마찬가지로 화성 토양에 있는 생명체가 세포호흡을 하였다면 산소의 농도는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험 결과 기체 조성의 변화는 없어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배운 내용에 대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한 6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바이러스의 특징을 바탕으로 세균과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생물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화성 탐사선 실험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